제가 호주 워홀을 가게 됐는데요. 잔고 내역 증명서의 날짜는 비자 신청하는 날과 같아야 되느냐? 도착해서 다 받고 나오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전국에 총 4군데밖에 없어요. 비행기나 숙박부터 사시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 드디어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 워홀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진짜 많은 정보를 얻었어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년간 해외에서 여행, 취업, 공부 등을 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합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승인을 받고 1년 내에 출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비자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까지 딸 수 있고요. 세컨 비자와 서드 비자는 각 88일, 약 180일 근무 시 취득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네, 주의해야 될 게 말이 88일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말 빼고 못 빼고 한 20 며칠 정도 일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세컨 비자를 따는데도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를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신이 정말 외국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 외국인들과 섞여서 일을 해보고 싶고 같이 생활을 해보고 싶다면 영어를 당연히 준비해 가야겠죠? 제가 영어 공부를 한 거는 일단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캠블리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캠블리는 개인적으로 리스닝이 아예 안 되면 비추합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수업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내가 오늘 이 사람이랑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수업이 끝나면 그 수업이 다 녹화가 되거든요. 그걸 무조건 다시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늘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튜터가 얘기하는 것만 듣다가 끝나는, 뭐 귀는 좀 트일 수 있겠지만 말은 사실상 거의 트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활용을 잘 하신다면 외국인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픽 어플을 제가 진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스픽은 단순 문장 암기가 아니라 내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해보카. 제가 어플을 좀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해보카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정말 많이 알 수 있어요. 말해보카는 단어 암기 및 단어 활용 문장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이용했는데요. 유튜브를 볼 때 이미 그 호주에서 워홀 하시는 분들이 컨텐츠 정말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거 보면서 아 약간 저런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 아 카페에서 일을 할 땐 저런 언어를 쓰는구나. 뭐 억양은 어떻구나. 이런 거를 인식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주 비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자 신청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신체 검사 예약을 먼저 잡아주시면 더 좋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예약 잡기가 많이 힘든데 비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28일 내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약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물론 난 아무 때나 모든 시간에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가 따로 있는 사람들은 꼭 그날에 신체 검사 예약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고 예약을 하신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그렇게 추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고 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신청은 어디서 하냐면요. 호주 이민성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란에 달아드릴게요. 거기에서 하시면 되고 이때 필요한 게 여권이랑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그리고 영문 잔고 내역 증명서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잔고 내역 증명서를 영문으로 꼭 뽑아주셔야 되고 그게 호주 달러로 증명이 되셔야 돼요. 호주를 갈 거니까. 그래서 호주 달러로 5,000달러가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잔고 내역서를 띄워왔고요. 그거 띄는 거 자체는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되게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 잔고 내역 증명서의 날짜는 비자 신청하는 날과 같아야 되느냐?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잔고 내역서를 띄고 일주일 뒤쯤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문제없이 잘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꼭 당일에 떼자마자 바로 비자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헬스폼이라는 게 나와요. 그 헬스폼을 인쇄해서 신체 검사 받을 때 여권과 사진과 함께 그 헬스폼을 제출을 해야 돼요, 병원에다가. 그래서 꼭 인쇄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되는데 그 도착해서 다 받고 나오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화요일 아침에 받았는데 나름 널널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서울 삼육병원, 그리고 부산의 백병원으로 전국에 총 4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예약하기 힘드니까 꼭 신체 검사 예약을 하시고 비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예약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를 따로 메시지로 보내주거든요. 그것도 꼭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권, 헬스폼, 증명사진 이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증명사진이 없어서 그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렇게 비자 신청을 하고 신체 검사까지 완료하면 검사했던 병원에서 호주 이민성 사이트로 저의 신체 검사한 결과 같은 걸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8일 아침에 신검을 받고 30일 오전에 바로 승인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사람 바이 사람으로 하루 만에 나온 사람은 거의 못 받고 한 이틀 만에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건데 일주일 한 달 정도 걸리는 사람도 가끔 가다 있어요. 이 퍼스트 비자인데 요즘 세컨이나 서든 좀 오랫동안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 처음 신청한 비자마저도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출국하기 전에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비자 승인 메일이 날라오면 하셔야 될 게 당연히 비행기와 숙박 해결하셔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비약을 구매하시고 뭐 병원에서 따로 처방받아야 되는 약이 있다면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좀 먼저 탈 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화제 제일 먼저 좀 많이 챙겼고요. 소화제, 진통제, 뭐 알레르기약, 멀미약, 그 다음에 가끔 뭐 트러블 나면 발라야 되니까 크레오신티도 피부과에서 따로 처방을 받았고요. 파스 같은 거, 뭐 버물리, 오라메디, 그 다음에 저는 손목이 자주 아작나기 때문에 손목 보호대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출국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러시면 이제 출국하기 2주 전에 해주셔야 할 게 호주의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많은 워홀러분들이 제일 지점이 많고 제일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약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같은 느낌의 이제 커먼웰스 은행에서 은행의 계좌를 만드는데요. 이건 역시 커먼웰스 사이트에 가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것도 사이트 링크와 만드는 방법을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을 같이 여기 설명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하면 진짜 쉬워요. 이건 비자 신청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호주 계좌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여행자 보험이 뭐 필요 있겠어 하실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조금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도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이뱅크, 어시스트 카드, 삼성화재 뭐 이런 데가 좀 크고요. 뭐 요즘 카카오 그쪽에서도 여행자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시스트 카드를 선택을 했고요. 선택한 이유는 전문의 의료 조언 서비스가 있고 의료비 지불 보증 및 청구 대행 서비스도 있고요. 현지 제휴병원을 직접 예약해줘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 모니터링도 해주고 의료 통역도 해주는데 이게 모두 다 24시간 항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쌌어요. 그런 어시스트 카드에도 그런 걸 안 해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안 해주면은 이게 23만 원 정도고요. 이런 거를 해주면 이제 38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귀국 서비스, 조기 귀국하면 항공료 대주는 서비스까지 해서 총 40만 9,700원 짜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되게 굵직굵직한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었고요. 그 외에 해야 될 거를 좀 간단하게 샤라락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서 워킹 홀리데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주메와 CV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V라는 건 커버레터, 그러니까 약간 자기소개서 같은 건데 저희 나라처럼 막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나는 뭐 굉장히 프렌들리한 사람이고 막 나는 막 너네와 잘 어울릴 수 있고 나는 막 하여튼 막 짧게 쓰는 자기소개, 정말 자기소개? 그냥 A4 용지 반도 안 채우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다음에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제 커리어를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주메랑 CV는 제가 캠블리를 하면서 원어민 튜터분한테 계속 첨삭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캠블리의 장점. 아주 네이티브한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니까 또 할 얘기가 생겼네요. 캠블리 같은 경우에는 그 호주 튜터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호주에 대한 정보를 진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레주메랑 CV 같은 거 첨삭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가는 주, 그러니까 뭐 시드니를 가든 멜번을 가든 브리즈번을 가든 뭐 골드코스트를 가든 뭐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뭐 아직도 살고 계신 튜터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막 어느 지역이 좋은지, 뭐 내가 뭐 바리스타 올라운더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카페가 많은지,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 이런 거를 직접 그분들이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캠블리의 장점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달에 4,400원을 내면은 일시 정지를 하면서 제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인증번호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따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인증번호만 받는 요금제가 1,600원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월에. 그래서 일시 정지를 하지만 월에 6,000원씩은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알뜰 요금제 같은 걸로 변경하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복잡한 거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LG U 플러스에서 가장 저렴하고 편한 걸로 바꾸고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도착하는 날 하루는 로밍 하루를 하기로 했어요. 로밍 하루 하는 게 13,200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는 날 자체는 이제 심카드도 사러 가고 저는 공항에서 심카드를 안 살 거거든요. 그래서 심카드 사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로밍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날 하루는 로밍 신청을 해놨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날부터 정지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정지를 신청하면 당연히 로밍도 안 되기 때문에 로밍하는 날까지는 정지를 안 하고 이 다음 날부터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숙박, 커먼웰스 아까 계좌 만들었으면 웰컴 레터라는 게 오거든요. 그것도 PDF로도 저장해 주시고 인쇄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인쇄한 거는 나중에 은행에 갈 때 꼭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숙박, 커먼웰스의 웰컴 레터, 그리고 비자 승인된 메일 그 파일까지 다 이제 바우처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꼭 PC랑 핸드폰에 다운받아 놓으시고 해외 결제나 해외 로그인 차단해 놓으신 거 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 사본, 그 다음에 증명사진, 영문 처방전 같은 것도 다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하시면 호주 워홀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짐을 열심히 싸고 있습니다. 전혀 실감이 안 나고요. 그래서 긴장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맞는 건가 싶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전 가서 아니다 싶으면 금방 돌아올 마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또 짐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